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의 축구는 10경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몇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더 할 거고요. 바르샤가 3대 0에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23년 만에 바르샤가 3골차 경기에서 뒤집어졌대요. 23년 만에.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처음 있는 일을 뭐 베팅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겪는 거라서 진짜 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전반전 뭐 스코어 3대0 벌어지니까 갑자기 이상한 어린애들 다 넣더니 뒤집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한번 가볼게요. 재수가 더럽게 없네요. 바르샤는 진짜로. 어쨌든 아스날 대 와포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강등권에 위치했다가 순위를 상당히 끌어올린 모습이고 와포드도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전에는 너무 공격 쪽에서 안 터졌고, 수비에서 꾸준히 실점하다 보니까 다 졌다면은, 라니엘이 그래도 부임 이후로는 전체적인 안정감은 좀 더 생긴 모습이에요. 부상자 쪽을 보시면은. 아스날은 좀 중요 자원인 부카요 사카가 이번 경기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앞쪽에 이제 스미스 로우라든가, 뭐 사카 같은 그런 선수들이 이제 밸런스가 괜찮았거든요. 스미스 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볼을 잡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면 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드리블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일단은 사카가 빠지는 거는 저는 물론 대신 나올 선수들이 있어요. 마르티넬리, 뭐 페페, 뭐 이런 선수들이 대신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카 공백을 확실히 메워줄 자원은 아스날에 지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와포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부상자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미드필더 진에 좀 부상자가 있는 모습이고 요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의 승리를 보기에는 어쨌든 승리를 안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아스날이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경기력이 확실히 괜찮은 모습이고 원정에서 경기력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지난 레스터전에도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이 레스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레스터가 막판에 뒤집었어도 사실 그러니까 2대 2 이렇게 뒤집었어도 특별히 이상할 경기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골키퍼 램스데일의 좀 활약과 또 램스데일이 뒤쪽에서 이제 보여주는 파이팅 이런 것들이 아스날에 상당한 힘이 돼주고 있고 뭐 딱히 승을 안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쪽에 최근에 라카제트를 좀 투입하면서 사용하면서 아스날의 공격이 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아스날 승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마인스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다. 저 햄무 봅니다. 햄무. 어, 어쨌든 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스날 뭐 티어니도 복귀했고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많아요. 근데 와포드 이게 제가 왜 마인을 안 보냐면은 와포드도 뭐 엠마누엘 데니스나 뭐 페메니아 뭐 시에라타 같은 이제 확실히 스쿼드 주전 라인업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포드도 지금까지 전력보다는 괜찮을 거고 제가 볼 때 아스날이 의외로 좀 쉽게 갈 만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막 2대0 하고 그럴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꽤 고전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좀 선수단의 그래도 급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급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걸음 뭐 요 정도 앞서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에버튼 대 토트넘 콘테가 왔죠. 에버튼도 뭐 베니테즈가 있고 어쨌든 한데 에버튼은 지금 현재 3연패 위치에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2연패고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2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의 문제가 토트넘은 확실히 있다. 그렇다고 수비가 뭐 특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어쨌든 토트넘도 콘테가 오면서 전술적으로 분명히 달라졌어요. 뭐 그전에 누누 감독 같은 경우는 4백 시스템을 썼다곤 하나 콘테는 이제 3백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뭐 좌우 측면 풀백이었던 레길론과 어, 에메르송이 윙백 역할을 취할 거고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지금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사용하는 전술은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력은 확실히 이적 직전에 누누 감독이 보여줬던 것보다는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레길론은 수비에 약점이 있고 공격에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기본적으로 빠르고 대신 피지컬이 약하고 수비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팀 상대로 했을 때 그쪽이 집중 공략 당하면서 뭐 아스날한테도 그냥 오른쪽 탈탈 털
토트넘 왼쪽 탈탈 털리고 막 맨유랑 할 때도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얘를 어쨌든 윙백으로 쓰면은 손흥민을 더 도와줄 수 있다. 손흥민이 위치해 있는 왼쪽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 토트넘에서의 그나마 좀 공격 쪽에서의 장점을 볼 만한 거고, 어쨌든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칼버트 르인과 두쿠레, 예리미나까지 빠져 있어요. 이 세 선수는 딱 말씀드리면 공격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 미드필드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두쿠레가 여기서는 가장 좀 중요 자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림이나 그 다음에 루인 순으로 보는데, 저는 예림이나만 좀 돌아와도 수비 쪽에 확실한 안정감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수 세 선수가 못 나오고 루카디뉴가 좀 불투명에 떠 있어요. 사실 이 선수도 지금 없어가지고 뭐 에버튼 입장에서는 뭐 고드프리가 대신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사실 고드프리가 이상한 백패스 하다가 골만 안 줬어도 울버햄튼이 그 경기 못 잡았을 겁니다. 에버튼이 지지하는 경기를 했을 텐데, 그만큼 뭐 아예 지금 마테이가 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최근 경기에서 이상한 애들이 좀 사프고 이래가지고 더 와포드한테 대패하고 그래서 그렇지, 아예 마테이가 간 느낌은 아닙니다. 에버튼이 그래도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측면 쪽에서의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 시몬스 콜먼, 주장인 시몬스 콜먼도 분명히 늘 이제 좀 노쇠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좋은 기량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배당 대비로는 토트넘 승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당 대비 메리트로는. 어쨌든 감독 교체의 효과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분명히 전술적으로는 좀 더 이제 공격 쪽의 자원들을 살려줄 만한 전술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는 결국 얘네가 뭐 수비적인 네임밸류가 좋나요? 아니면 미드필더가 좋나요? 결국에 공격이 좋은 팀이에요. 공격수에 대한 그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 클래스? 뭐 공격이 좋은 팀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격수들을 살려야 돼요, 얘네는. 누구처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 말고 한 골 먹더라도 넣어야 돼요, 앞에서. 해리케인,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있는데 뭐 수비만 한다고 그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콘테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전술 자체는 조금 더 공격진에서의 이제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토트넘 승 쪽을 봤는데, 어쨌든 에버튼의 홈 경기고 토트넘이 또 최근에 어쨌든 안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로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뭐 2.5 기준 오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버튼도 분명히 더마라이 그레이라던가 뭐 히샬리송, 이 뭐 앞쪽에서 충분히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뭐 미드필더진에서 근데 사실 3선에서 두쿠레가 없다 보니까 알랑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알랑이 어쨌든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 뭐 안정적인 패싱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스피드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앞선에 모우라라든가 뭐 손흥민 쪽이 그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좀 치고 들어올 때 알랑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에버튼의 중앙 수비 라인 예리미나가 빠져 있고 두 선수가 그렇게 폼이 좋지가 않아요. 실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음 리즈 대 레스터. 요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요. 물론 저는 한쪽을 보고 뭐 언호비나 뭐 핸디 중에 뭐 승패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게 한 가지 정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려운 경기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벤포드랑 에일링이 좀 빠져 있으면서 좀 부상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하피냐 뭐 이런 좀 굵직굵직한 칼빈 필립스, 많은 부상자들이 좀 돌아오면서 직전 경기 노리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따냈고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유로파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경기에서 거의 주전들을 바디 빼고 다 내보냈음에도 이기지 못했어요. 뭐 틸레만스나 뭐 핵심들 다 나왔습니다. 뭐 이에나초, 요즘 좋은 이에나초도 나왔고, 다카가 또 유로파에서 지지난 유로파 경기 4골을 넣었던 다카가 또 선발로 나왔었고, 뭐 거의 주전 라인업 그대로 나왔는데 1대1 무승부,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했고, 역시나 레스터, 지금의 레스터는 좀 잠그고 있는 팀, 레스터는 항상 그래요. 잠그고 있는 팀 상대로는 힘들다. 근데 리즈는 어떤 팀이다? 잠그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제가 볼 때 해볼만 합니다. 진짜로 양 팀 다 해볼만 하고, 어느 결과가 나와도 딱 이상하진 않는데, 어쨌든 부상자 쪽 보면은 여전히 로빈 코우 장기 부상, 벤포드와 아일리 공수에서의 부상자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 뭐 불투명에 떠 있고 뭐 그렇고, 레스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아쉬워요. 포파나 저스틴이야 뭐 진작에 아웃됐고, 레스터가 그래서 수비가 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경기마다 여실히 드러나면서 실점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살아나고 있던 이제 메디슨이 또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하비 반스는 뭐 사실 이번 시즌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쿼드 뎁스 면에서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뭐 득점도 최근에 기록하면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타이밍의 부상은 좀 아쉽고, 그나마 이제 좀 이번 시즌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했던 히카르도 페레이라도 사이드 풀백 자원이 불투명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요 경기는 기본적으로 레스터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레스터가 역배였으면 뭐 프레니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 유로파에서 졸전을 좀 펼치기도 했고, 또 경기력도 안 좋았는데 승점 3점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리즈 같은 경우 반면에 부상자들이 돌아온 시점에서 지난 노리치전에 꽤 앞선에서 확실히 자원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그럼 물론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직 예전에 뭐 잘 나갈 때 리즈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좀 불안한 모습이 분명 보이고 있지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리즈 프렌을 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난타 좀 봅니다. 그 레스터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내려앉아 있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충분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리즈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를 봤을 때 공격진들의 폼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리즈가 넣은 골들이 대부분 잘 만들어가지고 넣었다기보다는 꽤 득점할 만한 찬스에서 결국 공격진들의 좋은 마무리가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뭐 공격진들의 슛감이나 여러 가지 괜찮아 보이고, 충분히 레스터 상대로도 뭐 득점 가능해 보이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레스터도 이제 리즈가 수비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가 역습할 땐 또 기가 막혀요. 지난 경기 어쨌든 바디가 교체 명단에 있었고, 뭐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도 분명히 괜찮아요. 주전을 뭐 최근에 나오는 주전들을 다 썼다고 하나 나올 만한 자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루크먼도 벤치에서 교체로 나갔었고, 공격 쪽의 스쿼드 뎁스는 그렇게까지 얇지가 않은 레스터예요. 공격 쪽의 스쿼드 뎁스는 지금 괜찮은데, 뭐 미드필더 쪽이나 수비 쪽에는 이제 수비는 특히나 부상자가 너무 많고, 미드필더는 틸레만스 혼자서 하다 보니까 거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바도 제가 말씀드린 거 오바입니다. 오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삼프도리아도 볼로냐인데, 요 경기는 그래도 볼로냐 쪽 프렌을 줬으면은 볼로냐 프렌을 보는 게 맞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로냐가 원정에서 안 좋아요. 원정에서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전부 이긴 승점 3점을 땄던 경기들은 전부 홈에서 있던 경기고, 뭐 삼프 같은 경우는 홈과 원정 가릴 거 없이 꾸준하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거의 자동문 보면은 그냥 미드필더 쪽에 그 뽀백이든 뭐 쓰리백이든 수비 라인에 대한 커버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고, 거의 두들겨 맞다가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좀 두들겨 맞다가 최근 경기를 보면은, 그나마 최근에 이겼던 스페치아였죠. 스페치아 2대1로 이겼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사실 스페치아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를 보면서 스페치아가 보니까 다 날리더라고요. 다 날리고 삼프가 한 번 역습 갔는데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고, 뭐 그런 경기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삼프도리아가 정배를 받았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정배를 받았을 때 갈만한 팀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담스골이나 뭐 아드리엔 실바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미드필더 자원이 빠지고 있고, 어쨌든 가비아디니도 공격 쪽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원인데 불투명에 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볼로냐도 수비 쪽에 보니파지나 뭐 이런 선수들의 공백이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건 볼로냐다. 볼로냐가 확실히 뭐 공격적으로 좋다, 뭐 수비적으로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경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 뭐 특출나게 잘한다는 느낌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압박은 괜찮으나 뭐 특출나게 잘하는 거 없는데, 삼부처럼 뭐 수비가 아예 안 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지난 경기 이거보다 부상자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2대0으로 잡아내기도 했고, 이거 삼프 정배는 가면 안 됩니다. 볼로냐 프렘 보고요. 2.5 기준 오바를 보긴 하는데, 저는 볼로냐 프렘 가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웨스트햄 대 리버풀,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나 소나 보는 라인을 그대로 봤어요. 리버풀 승과 오바를 봤고요. 원정 경기에서 거의 한 경기에 4골씩 넣고 있어. 평균이에요. 평균 4골. 말도 안 되는 거의 기록이고, 어쨌든 최근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또 이제 무승부 자체도 다득점 무승부였다는 점에서 뭐 리버풀의 뭐 공격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랬던 점은 아니고, 어쨌든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은
클롭 감독이 오고 나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 막판에서야 좀 살아났고 올 시즌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전에는 강등권을 맴돌던 팀인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당연한 기록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리버풀 승을 안 보는 건 좀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바 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웨스트햄이 지금 홈 3경기 연속 무실점인 것도 애초에 그렇게 무실점할 만한 수비력은 아니에요. 잘 하는데 3경기 연속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더 먹을 수 있는데 상대가 리버풀이고 이거는 저는 오바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부상자들이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주전이라고 볼 만한 선수는 뭐 그나마 조고메즈 정도 있는데 피르미누도 요즘 애매하죠. 어쨌든 약간 뭐 조타랑 경쟁 구도에다가 최근에는 피르미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뎁스가 좀 얇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리버풀한테 주중에 AT 마드리드 경기를 했고 이게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사실 이게 공격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딱히 생각은 안 해요. 워낙 살라의 폼이 좋기 때문에 그냥 주면은 알아서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찔러 주면은 그냥 그러면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좀 눌러 앉아 있고 역습을 펼친다면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잘하는 역습 을 펼치면은 충분히 리버풀의 수비를 괴롭힐 수 있는 사이즈로 제가 볼 땐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득점 무승부가 나와도 제가 볼 땐 이상하지 않다. 뭐 브렌트포트전 3대3 무승부나 뭐 브라이튼전 2대2 무승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다득점 무승부가 나와도 저는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 리버풀의 기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승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버풀 승이 2.5기 좀 오바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쾰른 대 유니온 베를린 두 팀 다 올 시즌에 괜찮은 팀들끼리 만났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실리적인 색깔이 잘 맞는 팀이에요. 그냥 이 팀 컬러 선수단 전체적으로도 이 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컬러 실리적인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쾰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컬러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거기서 이제 볼을 탈취해내고 빠른 역습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 팀의 선수단 자체에서의 그 컬러가 매치가 맞는 모습이고 쾰른은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고 유니온 베를린도 뭐 홈에서의 강점은 있지만 원정에서는 무난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상대 전적에서 너무 압도적이에요. 결국 굳이 구분을 지었을 때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러니까 뭐 패싱 축구라고 뭐 얘기를 하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의 축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실리적인 그러니까 뭐 수비를 하다가 간간히 역습 때리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무리뉴가 했던 뭐 비스무리한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 이 두 팀은 그리고 컬러가 항상 비슷했어요. 쾰른은 옛날부터 그냥 패싱을 좀 하던 팀이고 유니온은 항상 좀 실리적이었던 부분인데 상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정배 쾰른 쪽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의 실점,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이 유니온 베를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도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쉽지 않고요. 요 경기 또 막스 크루제가 유니온 베를린은 불투명에 떠 있다. 하필 불투명한 게 아쉬워요. 결장이면 결장, 나온다면 뭐 나온다. 확실히 좀 그게 선택이 돼 있었으면은 좀 분석하기 편했을 텐데 어쨌든 막스 크루제가 불투명에 떠 있고 쾰른 같은 경우도 스키리가 빠져 있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데 아무래도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대체자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못백 보호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상대 전적 때문에 쾰른 승은 약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쾰른이 좀 주도적인 경기를 확실히 할 걸로 보이고 뭐 그래서 좀 더 뭐 승무패를 따졌을 때는 확실히 승의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두 팀의 상성에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2.5 기준 오바 요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어쨌든 쾰른도 수비적으로 좀 유니온 베를린이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고 뭐 스키리도 빠져서 뭐 직접적으로 수비 자원이 아예 빠진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충분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유니온이 실리적으로 잘 역습 때리고 상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윤비를린도 전 경기 실점하고 있어요. 원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쾰른의 특히나 홈이잖아요. 또 이제 지난 도르트문트전에 좋은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였음에도 득점하지 못했던 부분 오늘 경기는 좀 그래도 공격 자원들이 벼르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양팀 기본적으로 한 골씩 주고 받는다고 봅니다.
추가 득점을 바라면서 오바를 보도록 할게요. 라치오 대 살레르니 사실 분석할 게 없죠. 상대 전적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거밖에 없어요. 90년대 90년대 뭐 그때 전적밖에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적인 부분이 홈과 원정에서의 갭이 좀 크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좀 강팀은 좀 잘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약팀한테 승점을 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은 대부분 약팀 뭐 라치오보다는 훨씬 약팀과의 경기들에서 이제 뭐 패배를 하거나, 지난 뭐 헬라스 베르나전도 4대1로 졌었나요? 뭐 아무튼 그랬던 사이즈고,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강등 1순위 후보 중에 하나인 팀입니다. 어쨌든 부상자 중에서 이제 자칸이나 뭐 라차리 같은 이제 로테이션급,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빠졌다는 거는 라치오의 뎁스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 살레르니도 뭐 적당한 부상자들이 있어요. 얘는 그 미드필더 쿨리발리고, 어쨌든 간에 뭐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부상자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라치오 승을 안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 이쪽이 좀 오바도 볼게요. 라치오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 살레르니가 아무리 못밥이어도 라치오도 막말로 뭐 칼리아리 상대로도 홈에서 3대3 무승부인가요? 2대2 무승부인가? 그때 기록했던 적도 있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똥배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거 핸드 건들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최근에 라치오의 흐름 자체는 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뭐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애들을, 라치오 간판 미드필더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애들을 안 쓰다가 좀 감독이 그래도 인정하고 얘를 좀 그래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선발로 좀 나오는 모습 봤을 때 뭐 앞선에서의 뭐 임모빌레나 필리페 안데르손 같은 선수들도, 특히 이제 필리페 안데르손이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이기는 데는 특별히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고, 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막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보려면은 이렇게 보는 확률상 이쪽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경기가 나폴리 대 베로나 경기고, 이 경기가 이제 좀 베로나가 요즘 이거 순위가 잘못 써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가리고 이거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잘못 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순위보다는 뭐 부상자 쪽에 그거 할 경우에서 제가 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수정을 좀 할게요. 스킵을 하세요. 보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시고. 요건 근데 사실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죠. 나폴리 잘하는 거야 뭐 개나 소나 알고 있고, 베로나가 고춧가루 뿌리는 것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부상자는 제대로 돼 있네요. 요것만 제가 안 적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시죠. 요 경기는 일단은 나폴리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요. 특히나 상대 전적에서 일단은 밀리지 않고 있고, 뭐 성적이야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너무 완벽하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홈에서 이번 시즌 승리한 모든 경기가 홈 경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정에서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때, 결국 부상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베로나 쪽에 핵심 미드필더 자원은 일리치가 이번 경기 빠질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불투명 느낌인가? 아무튼 빠질 것 같은데, 나폴리 쪽에도 사실 지금 수많은 선수들이 지금 이 선수들이 다 빠지면 제가 볼 때 이거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해 쪽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는 뭐 파비안 루이스나 뭐 오시멘 인시네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쿨리발리는 일단
징계로 확실하게 아웃이고 출전 정지예요 아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실 제 생각엔 파비안 루이스가 좀 크거든요. 뒤쪽에서 이제 후방에서 3선에서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고 뭐 안귀사랑 콤비네이션도 상당히 좋고요. 옆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스만 그래도 나와준다면은 물론 쿨리발리가 수비수긴 하지만 뒤쪽에서 빌드업 능력이 상당히 좋은 수비수예요. 그래서 이제 쿨리발리, 파비안 루이스를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에서 오시멘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나폴리가 축구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쿨리발리가 빠지는 건 분명히 아쉽지만 파비안 루이스 정도가 나와준다면 그래도 후방에서 나폴리가 풀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오시멘이랑 인시네까지 좀 출전해 준다면은 얘네 같은 경우 또 지난 경기들에서 주중 경기들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컨디션만 괜찮다면은 출전해서 컨디션만 괜찮다면은 확실히 이제 체력적인 부담 면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어쨌든 베로나가 핵심 미드필더 쪽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나폴리 승을 안 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베로나 요즘 기세가 너무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그 나폴리 올 시즌에 거의 전승인데 홈에서 1.3 줬잖아요. 오즈들이 이게 국내 배당 1.3이면 해외 배당 1.4에서 5 사이즈라는 건데 나폴 극강의 포스를 보여주는데 지금 홈에서 1.5면은 거의 오즈들이 엄청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경기를. 아 이거 진짜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5 치고는 해외 기준으로 우리 국내 이제 1.3대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헬라스 베로나가 나폴리를 잡으려면은 이게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나폴리가 수비적인 그 안정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터져도 언더가 나오면서 터질 수도 있어 보이고 그냥 뭐 오바 쪽이 나오면서 터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터진다면요 솔직히 쉽사리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근데 이쪽은 오바를 보는 게 맞아 보여요. 헬라스 같은 경우 어쨌든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확실히 장점이 있는 팀이고 이제 3백과 공격 시에 3 뭐 4백 3백 이렇게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유연한 전환이나 괜찮거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뭐 닭공팀 이런 게 아니라 공격 시와 수비 시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꽤 있는 팀이에요. 제가 볼 때 나폴 상대로 막 학살당하는 그림은 좀 안 보이고 꽤 대등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 결장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폴리 승을 보는 게 그래도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에서 안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 저는 세에서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경기들은 둘 중에 하나 터질 것 같은 느낌. 어제 맨시티 맨유도 제가 맨시티 승에 오가 보면서 이거 둘 중에 하나 터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맨시티가 그냥 후반에 볼만 돌렸어요. 맨유가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가 터졌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쥐레가 둘 중에 하나 있는데 50% 확률로 이 똥배 애들을 건들고 싶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9번째 경기네. AC 밀란 대 인터 밀란인데 인터 같은 경우에는 한창 초반에 오바 실점에 대한 계속 먹다가 최근에 좀 정신을 차렸어요.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보여주고 있고 AC 밀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팀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EPL에 울버햄튼이 되는 팀이라면은 세리에는 AC 밀란이 되는 팀이다. 되는 팀이라는 거는 제가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경기력 대비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약간 진짜 될 놈 될. 이렇게 못하는데 이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울버햄튼도 저는 솔직히 한 14위? 15위권이 그 팀한테 맞는 성적을 생각 황희찬 저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쭉 내려올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AC 밀란도 되는 팀이다. 경기력 대비 결과가 상당히 좋다. 이 팀이 이렇게 10승 1무를 거둘 만한 경기를 최근에 펼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지금 부상자들도 너무 많고 이거는 AC 밀란 프렌 쪽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사이즈고 어제는 울버햄튼이 부러졌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제가 말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절대 안 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도 인터 밀란이 절대 안 집니다. 다만 원정 경기고 더비전이라서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배팅을 한다면 사실 인터밀란 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이고 2.5 기준 오바에 대한 선택지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인터밀란 쪽 보는 입장에서 이게 2대0으로 끝나도 맨시티처럼 2대0으로 끝나도 사실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둘 다 나눠서 간다든가 뭐 그런 식의 배팅도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눈 감고 하나 찍으시던가 나는 그래도 이거 더비전 승 못 간다 하시는 분은 오바 가는 게 맞고 그래도 인터밀란 배당이 좋네 하면서 배당 가실 분도 인터밀란 승 가는 게 맞고 약간 그런 사이즈로 보입니다. 베티스 대 세비야가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 베터들한테 이제 빅 엿을 선사했죠. 홈에서
뭐 진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릴한테 졌어요. 홈에서. 어쨌든 간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모습 5위 6승 3무 3패 기록하고 있고, 세비야도 역시나 강력한 좀 우승 후보의 다크호스 포지션에 속하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 전적은 박빙이고 최근의 흐름은 양팀 다 좋습니다. 뭐 베티스도 홈에서는 거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비야 역시도 나쁘지 않은데, 좀 눈여겨볼 만한 기록 같은 경우가 세비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올 언더를 기록 중입니다. 한 번도 오바가 난 적이 없어요, 리그에서. 그런 모습이고, 부상자 같은 경우에도 베티스는 뭐 장기 부상자나 뭐 조금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전력상으로는 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적지는 않았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도 헤수 나바스, 그동안 뭐 엔네실이라든가 뭐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어요. 뭐 중간에 아쿠냐도 한번 부상이 됐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이제 부상과 회복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다친 헤수 나바스 말고는 좀 부상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얘가 안 나오면 뭐 그 선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뭐, 몬토야인가? 아무튼 그 선수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 나바스가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올 시즌 주전에 속하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 팀 다 거의 풀라인업으로 보고, 이게 사실 주중 경기 릴과의 경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세비야가 교체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오캄포스 제외하고 공격 자원들을 대부분 이제 후반 초반 사이즈에 교체를 해줬고, 미드필더 역시도 교체를 해줬다는 걸 봤을 때 사실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걸로 보이지, 어쨌든 미드필더나 공격 자원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사실 홈 경기인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이게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다. 당연히 이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힘 다 빠졌다, 체력 다 뺐다라고 보기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졌기 때문에, 챔스에서 이제 탈락이 좀 유력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경기 2.5기 중 오바 봅니다. 이거를 베티스 쪽 찍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어쨌든 베티스가 지난 AT 마드리드전 물론 좀 아쉬운 경기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세비야가 그래도 엔네시리가 돌아왔다는 점, 공격 쪽에서는 확실히 나쁘지 않거든요. 세비야의 이번 시즌 문제는 세비야답지 않게 수비예요. 수비가 안 돼요. 수비에서의 좀 확실히 뭐 골을 많이 먹는 걸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수비 지표가 많이 떨어진다. 지난 세비야 대 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 시즌 세비야 수비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뭐 한 골 넣고 잠가가지고 1대0 승리 막 이렇게 했다면은, 올 시즌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고, 뭐 1대1로 무승부가 나거나 그런 경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추가로 운 좋게 실점을 좀 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 세비야가 전체적으로. 실점에 대한 기대값에 비해서 실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그게 릴과의 경기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드러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때 저는 뭐 세비야 승 오바를 봤었는데, 오늘 경기도 이거 베티스의 지금 뭐 나빌 페키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실점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자원이나 미드필더 자원들이 그래도 로테이션이 조금 그래도 주중 경기가 있었던 거 치고는 좀 돌아갔던 걸 감안하면은, 지금 베티스가 그래도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긴 한데, 뭐 수비가 확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보기는 분명히 힘들어요. 그래도 세비야도 득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결국에 베티스가 홈 경기고 이거 두드릴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비야가 역습으로 추가로 득점하면서 이기든가, 아니면 뭐 베티스가 두드리던 끝에 득점을 해서 결국 뭐 승점을 챙겨가던가, 이기던 비기던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2.5기 좀 오바 보고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더 좋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1대1 무승부 하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이즈잖아요. 아니면 뭐 베티스가 최근 세비야가 안 좋으니까 베티스가 잡아버려도, 근데 세비야가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베티스가 잡으면 사실 거의 무조건 언더잖아요. 이게 3대0 낼 팀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면 프랑크푸르트나 비아레알, 뭐 AT, 뭐 발렌시아, 뭐 몇몇 경기들에서 살짝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메모장을 좀 이용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저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승을 보고 2.5 기준 언더를 봅니다.
그레이트 피르트는 지금 아웃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관련도 있고 부상자들도 있고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아도 강등될 팀인데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점. 프랑크푸르트가 주중 경기를 분명 치르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그리스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왔고, 그 경기에서 사실 완전히 풀 라인업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몇몇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고, 어쨌든 근데 필립 코스티치가 불투명에 떠 있는 건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해요. 프랑크푸르트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더라도 진땀승이나 뭐 특히나 무승부 비율이 좀 많은 프랑크푸르트고 좀 시원한 경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원한 경기가 나온다면 얘네 같은 팀들한테 좀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주중 경기를 치르고 왔다는 점과 좀 몇몇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 게 불안 요소라서 언더 쪽을 봤는데, 일단 이렇게 봅니다. 저는 1대0 내지 2대0 보긴 하는데 사실 다득점으로 이겨도 상대가 너무 약하고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상하진 않다. 승을 보긴 합니다. 근데 하도 올 시즌에 프랑크푸르트가 믿을만하진 못해가지고 주력감이라고는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상대가 그루이트 피르트라도. 뭔가 비아레알, 헤타페. 비아레알은 여전히 뭐 공격 쪽에 모레노나 수비 쪽에 이제 포이스가 부상으로 아웃돼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풀백 아웃이 데미안 수아레즈 주전 풀백이 아웃이고, 뭐 양크토 같은 미드필더나 뭐 하미레즈, 뭐 올리베이라, 뭐 이런 좀 좋은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 있어요. 불투명이에요.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불투명. 그렇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어쨌든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좀 믿을 만한 팀이 아닌 상황이고, 헤타페가 지난 경기 또 2대1로 에스파뇰을 공격 쪽에 공백이 있던 에스파뇰을 잡아냈잖아요. 경기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제가 뭐 몇몇 영상에서 비아레알 경기는 이제 뭐 분석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택입니다. 그냥 이번엔 좀 올라온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뭐 있을 거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요거는 저 그냥 넘어갈게요. 괜히 넣었네. 비아레알에 꽂혀가지고 발렌시아 대 AT. 요거는 제 생각은 AT 쪽으로 그래도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AT 승을 보는데, 일단은 뭐 토마스 르마나 뭐 콘도브급이야 같은 좀 좋은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 있어요. 불투명에 떠 있는 모습이고, 지난 리버풀전에 사실 뭐 퇴장도 당했고 운도 좀 안 따라주면서 그냥 2대0으로 쉽게 무너졌는데, 어쨌든 앞선에 이제 수아레즈나 주안 페레스 같은 자원들을 후반 초반에 교체해 줬다는 점에서 뭐 사실 경기를 포기한 건가 뭐 싶기도 했는데, 교체해 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의 나름 체력적인 대비가 좀 되어 있어요. 로테이션도 은근 돌렸다. 다만 이제 원정 경기 됐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수비 쪽에 그리고 마시 고메즈 간판 공격수가 아웃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게데스의 폼이 그렇게까지 막 딱히 좋아 보이진 않고, 물론 득점은 간간히 터뜨려주고 있긴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고, 뭐 체리셰프나 라토 이런 선수들도 로테이션급 자원,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 선수들도 불투명에 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제가 볼 때 AT가 그래도 괜찮게 좀 잡아볼 만한 사이즈 않을까. 배당 대비는 괜찮아 보인다. 아까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지금 AT도 그렇고 배당 대비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얘는 상대가 그루이트 피르트 강등 확정된 팀이고, AT도 좀 발렌시아는 마테인 간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테인 갔어요. 얘네 감독이 응신이어가지고 마테인 갔는데, 어쨌든 배당 대비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뭐 근데 한 박스에 2개 다 가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뭐 나눠서 가든가 뭐 아니면 뭐 패스를 하시던가 그런 좀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이 우디네세랑 사수올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수올로 프렌 쪽을 그래도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디는 이제 공격 쪽에 푸세토 말고는 풀라인업이고, 데올로페오도 좀 복귀해가지고 몸 상태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중이고 뭐 괜찮은 상태인데, 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주리치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격 자원인 오비앙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 쪽에서 분명히 누수가 있고, 지난 경기 엠폴리전에 보여줬던 그 집중력 쉽지가 않다. 우디가 그리고 이 경기 어느 버도 쉽지가 않은 게 사수올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바 쪽이 그래도 저는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선의 자원들이 빠져 있어요. 주리치치는 이제 미드필드에서 득점과 어시스트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솔로의 중원의 사령관이고요. 오비앙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얘는 뭐 진작에 빠져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주리치치의 공백이 좀 아쉽다. 그리고 우디네세가 그리고
세리의 대표적인 넘버원 언더팀이에요. 언더만 가면 집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디가 언더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디 승 1.5준 언더. 우디가 1대0 내지 그렇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1대1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디 사이드로 봅니다. 우디가 지지 않을 경기를 할 것이다. 승 아니면 무다. 이런 경기로 보고 있고 오늘 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축구 영상을 올릴 때마다 결과가 진짜 쉽지 않게 나와요. 지금 계속 그래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쓰나미 때도 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무난하게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고 NBA를 올렸고 그 다음 또 이제 좀 쉬다가 지난 빌바오 홈에서 카디스한테 부러질 때 그때 제가 영상을 했고요. 또 어제도 대쓰나미가 났잖아요. 저는 나름 쓰나미 잡는다고 뭐 아르민이 잡고 노리치 잡고 잡을 거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첼시도 터지고 미넨도 이제 마인 부러지고 미넨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상대가 프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르샤 3대0에서 3대3 되고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나오고 있다. 좀 기분이 좀 더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래서 연속으로 했어요. 오늘도 짜증나가 쉴까 하다가 NBA만 할까 하다가 언제까지 터지나 보자 하고 올렸는데 오늘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분석에 있어서 항상 자신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터질 때만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렇지 분석에 있어서 항상 자신 있으니까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